두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은 저는 사실 대학교 때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제 교과서 이름만 봤어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동체 또는 정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다. 저는 이렇게만 알고 끝난 사람인데, 조금 제가 이제 이런저런 사회적인 경험을 좀 하면서 이 책을 다시 읽어보고, 특히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이제 매 학기마다 명절 읽기라는 수업에서 마이클 샌델이라는 책을 제가 지금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나름대로는요. 그 다음에 공정하다는 착각도 보고, 이분의 다른 논문이라든가 다른 책을 같이 보면은 특히 제가 독서법, 맨 첫 시간 독서법 보면은 한 저자의 책을 꾸준히 이제 다 몰아서 읽으면은 의외로 금방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저자는 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야, 공정해? 우리 사회가 정말 공정하다고 믿는 거야? 한번 다시 생각해 볼래?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할 거지만, 능력만 강조하면 나머지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우려하는 겁니다. 자, 이제 대학 간판이라는 얘기요. 자, 대학 간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이제 이걸 학벌이라고 얘기를 하죠. 과거보다는 여러분 지금 2, 3학번인데, 자, 2, 3학번 기준에서는 아주 이제 옛날에 무조건 나머지 필요 없고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이거 세대는 아니에요. 그 세대는 아니에요. 정말로 그 세대는 아니고, 어르신들, 지금 현재 이제 기성세대, 기성세대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요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MZ 세대라 그러면 저는 X 세대인 거고, 제 위의 세대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1980년대에 있는 그런 이제 세대들인 거고, 그 위에가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인데, 그때의 대학교라는 위상과 지금의 위상은 차이가 좀 나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과거만큼은 학벌이 차지하는 영향이 좀 비중이 많이 줄어든 편에 속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비중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걸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있는데, 야,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나머지, 야, 됐어, 끝. 이거하고는 달라요, 지금 여러분 세대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좀 조금 더 이제, 내가 흔히 말해서 내가 좋은 대학이 아니고 내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다른 통로로 또 흔히 말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한국 사정을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1번을 드릴게요. 자, 1번. 선거를 할 때 아무래도 여러분이 철학이라는 게 정치하고도 밀접해요. 특히 이제 철학하시는 분들이 선거나 이제 정치인의 행동을 유심히 보세요. 안 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유심히 보세요. 자, 그러면 선거 유세를 딱 하는 거 보면은 이 대학교나 학력이라는 게 강력한 무기인데 이게 어떤 때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언급을 해요. 간단하게 언급을 해요. 근데 이제 공정하던 착각에 나오는 좀 더 무게중심은 대학이나 학력이 참 중요하구나, 선거 후보자들에게 중요하구나,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를 좀 덧붙이면은, 저도 이제 요런 책을 좀 보다 보니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떤 게 궁금했냐, 이제 우리나라 선거 이제 후보자들 있잖아요. 지방선거라 그러죠. 흔히 말해서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기초의원이라고 하죠. 광역의원까지 해가지고요.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여튼 의원님들. 자, 의원 후보자들은 그럼 학력이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이런 걸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력을 조사를 해봤죠. 왜냐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학력 통계가 다 나와 있거든요. 공개가 돼야만 돼. 공개를 무조건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력서도 나와 있어요, 웬만큼. 보니까 확실히 학력이 높은 사람이 과거보다 현재로 오면 올수록 학력이 높은 사람이 당선이 돼요. 확실하더라고요, 그거는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그걸 좀 살펴보니까요. 근데 이제 미국도 왜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 대학의 학력이라는 건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2번이 이제 핵심적인 얘기야. 능력주의를 구성하는 이 학력 자체를 너무 강조하면 폭정 발생이라고 해요. 폭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그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유행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다리 걷어차기라 그러죠. 이제 사회적인 상승을 못하게 하는 이런 그 면으로도, 어두운 면으로도 흐를 수 있다라는 게 이 능력주의에 대한 얘기인데, 글쎄요, 이거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육을 계속 장기 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꾸준히 뭐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장기적 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신분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요. 이거는 그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보는 주장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이제 사회적인 신분을 높이려고 하면 그 교육을 많이 받으면 사회적인 신분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뭐 연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건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것만 강조하면 나머지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 우리가 학력이 높거나 좋은 대학을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성이나 미덕이나 지혜까지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은 참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그래 뭐 알아서 선하게, 흔히 말하는 선하게 또는 미덕을 가지고 잘 하겠지라는 이제 그 믿음이 이제 그 대학교라는 거에 딱 이제 그냥 묻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다리 걷어차기와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얘기가, 이게 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능력주의는 차별을 없애자라는 논리,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능력주의의 발상이니까요. 야, 네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자선거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과거에 우리 저 어르신들이, 지금 여러분 나이대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기준입니다. 자, 무조건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하고 뭐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유교 사상이 굉장히 뿌리가 깊은 나라라서 공부해야지. 공부해서 반듯한 직장, 뭐 흔히 말해서 시험 합격하고, 뭐 옛날 말로 고시죠. 고시 합격하면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그 머릿속에는 이게 과거 시험 급제거든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때 생각까지는요. 이러니 미국의 논리하고 우리나라 논리가 이게 합쳐지면 이게 더 이제 좀 여러분 입장에서는 더 풍부하게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미국에서 쓴 책이 대한민국 상황에 연결이 되면 이게 이렇게 볼 게 많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드실 건데, 뭐 운동장 고르기 어렵다는 게, 이게 능력주의가 맞아요. 뭐 네가 잘하면, 네가 노력하면 네가 올라갈 수 있어, 그건데 이게 운동장이 평평하냐는 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저자는. 이게 운동장이 뭐 이 사람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또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나는 진짜 0이라는 출발선에서 이제 100m 달리기 할 때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99m에서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 고르기의 얘기가, 이게 이제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 단어가 조금씩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참 어려워요. 이게 말을 하려면 할수록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대학 진학을 한국보다는 미국이 적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일단 아무리 뭐해도 대학은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하니까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뭐 내가 원하는 대학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전공은 아닌데, 뭐 대학교 가보니까 뭐 같은 또래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있고, 뭐 그 나름대로의 또 문화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5번째, 학력이 높은 사람이 흔히 말해서 지도자, 정부를 이끌어가는 거는 이 저자도 이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절대 이런 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만 이제 높은 사람인 거냐, 아니면 미덕이라든가 뭐 이런 뭐 흔히 말하는 우리 동양적 사상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인자한 그런 게 있는 거냐. 타인을 동정적으로 이해한다는 전제란, 동정이라는 뜻이 우리가 유교 사상에서 말하는, 야 그래도 저 사람은 인정이 좀 있어, 뭐 측은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수요지심 이런 게 있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학 간파는 미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뭐 마찬가지로 능력주의가 어두운 면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다음 과연 그것만 강조하느냐 아니면은 학력도 높고 다 좋은데 동정심이라고 하죠. 이런 어떤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런 것도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그래야 이 책을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좀 재밌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